8개 총 장문독해까지 해서 9문제 다 맞은 사람 없지. 물론 없지. 뭐 혹시나 물어봤어. 하나 틀린 사람. 어제는 가만있어 보자. 어제는 하나 틀린 사람 있었는데. 선배 아니요. 저기 쌤이 책 갖다 놨어. 2개 틀린 사람. 2개. 손들 생각을 안 하네. 나 좀 봐. 아직 멀었어? 3개 틀린 사람. 건우. 네가 1등이네. 대박. 잘했어요. 4개 틀린 사람. 여러분 9개 중에 4개 틀린 사람. 여러분 9개 중에 30개가 아니에요. 오케이, 여러분 실력 알겠고요. 기대한 제가 바보였고요. 자, 봅시다. 자, 요걸 좀 기억하세요. 내가 지금 이만큼 틀렸다. 내가 지금 EBS 지문을 시간 내고 풀었는데 이만큼 틀렸다. 근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그걸 스스로 지켜보시면 돼요. 앞으로 얼마나 많이 좀 더 맞추느냐, 요걸 좀 보세요. 은별이는 요거를 펴. 늦게 와서 문제를 같이 못 푸는 요거 말고. 일단 풀이 들어. 자, 봅시다. 34번부터 해볼게요. 34번 맞춘 사람? 34번 맞춘 사람? 건우. 뭐 없어? 34번 맞춘 사람 없어? 너 틀렸어? 왜 그랬어? 한욱이 틀렸어? 34번? 보세요. 3점짜리긴 한데, 자, 보자. 제가 요 전거 보시면 이제 새로운 친구들이 있어서 빨간색은 구문 정리한 거고, 형광펜, 초록색은 문제 푸는 단서고요. 형광펜이 뭐라고? 이 지문에서 어려운 문장 체크한 거라고. 그죠? 33번에는 꽤 있죠? 34번 봐봐. 어려운 문장 있어 없어? 없죠? 근데 3점짜리야. 해석은 졸라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해석은 절대 어렵지 않아요. 단어가 조금 어렵지. 왜 3점짜리냐면 밑에 있는 보기 있죠? 자, 요 단어 아는 사람 hierarchy. hierarchy 뜻 아는 사람 hierarchy 모르죠, 그죠? 요 단어 모르면 풀기 어려워요. 하지만 요 단어 알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바로 답이. 읽다가 그냥 바로 답이 나와요. dominance 뜻이 뭐죠? dominance 뜻이 뭐지? 모릅니까? 봐봐. 우리가 이제 고3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설명했죠. 보기에 나오는 단어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된다? 바로 고3 교재잖아. 고3이면은 알고 있어야 되는 단어를 보기로 낸다. 그죠? 그래서 얘는 지금 dominance, hierarchy 정도는 알고 있으라는 게 EBS의 출제 의도예요. 이 정도는 고3이면 알고 있어야 돼, 이런 얘기야. 보기에 있는 단어 모르면 심각한 거라고 자꾸 받아들이셔야 돼요. hierarchy 어려운 단어 절대 아니고요. 과거에는 한 2년 전에 고2 모의고사에 11월 모의고사에 보기로도 나온 적이 있는 단어예요. hierarchy 어려운 단어 아니에요. 뜻은 위계질서, 계층 구조.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공무원 사회에서 피라미드 구조 있죠. 씨발 뭐야? 그게 바로 hierarchy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hierarchy가 나오면 위아래 관계, 위계질서, 공무원 사회, 피라미드 구조 정도로 보시면 돼요. 요게 왜 중요하냐? 이제 읽다 보면 그 느낌이 나오거든. 자, 일단 빈칸추론 다시 한번 복습을 살짝 해보면 빈칸추론은 항상 우리가 뭐부터 읽어야 된다고요? 빈칸 문장이 뭐다 이게? 빈칸 문장이 주제문이다 항상. 빈칸 외의 걸 읽고서 주제 파악하면 문제 풀 수 있게 만든 것이 바로 빈칸추론이다. 그래서 주제 문장인 빈칸을 반드시 먼저 읽어라. 반드시 먼저. 읽고 나서 독해의 방향을 잡아라. 이제 내가 뭐에 대해서 나머지를 읽고서 알아낼 것인가. 방향을 잡기 위해서 빈칸을 먼저 읽어라. 자, 읽어보면 근데 보세요. 이거는 within this group 이러한 집단 안에서. 이러한 집단이 뭔지 모르지. 그럼 얘는 앞에 거 먼저 읽어줘야겠죠. 집단을 파악하기 위해서. 자, 몇몇 종의 메모. 이거 모르면 심각한 거예요. 단어 모르면 고3이. 메모 뜻이 뭐죠? 포유류, 그죠? 자, 이러한 종의 몇몇 종의 포유류들은 form 동사죠. 형성하는데 사회적인 집단들을 말이죠.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consist of가 나와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부터 이제 3시간 수업으로 가죠. 고3들이 2시간 수업하다가 이번 주부터 3시간으로 가서 가정통신문에 써 있는데 원래 고3 되면 원비가 좀 기본적으로 올라요. 들어갈 내용도 많고 다 뭐 여러 가지 책 읽기 많아. 시점 모의고사도 보고. 근데 그거는 반영 안 하고 그냥 시간 늘린 것만 반영해서 그것도 거기서 또 할인 들어가서 수강료가 조금 올랐어요. 가정통신표 써 있고 어머님 드리고. 왜 3시간으로 했냐면 일단 EBS 진도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우리가 3시간으로 가면서 어제 이제 3시간 수업을 처음으로 했는데 상당히 여유가 있어졌어요. 어떤 여유냐면 여러 가지 단어가 나왔을 때 정리할 시간들이 이제 마련됐거든. 지금 consist of 같은 거 2시간 수업할 때 따로 정리할 시간이 없는데 요거 정리해보자. 중요한 단어예요. 왜냐? consist of 뜻이 뭐죠? 동사 원형으로 consist of가 뜻이 뭐죠? 뭐뭐로 적지만 내가 다 정리해놔서
뭐뭐로 구성되어 있답니다. 지금 제가 강조한 단어는 거의 다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기억하시면 돼요. 뭐뭐로 구성되어 있다고. 중요한 거는 이거 말고 두 가지가 더 있어요. 두 가지를 EBS 교재에서 이야기합니다. 동의 어떻게 뭐가 있죠 여러분? 아마 모르겠죠? 우리가 저번 주에 뭘 배웠냐면 compose라는 동사를 외운 적 있죠? compose가 뭐였지 이게? 뭐뭇을 구성하다라는 동사였단 말이야. 이게 명사가 돼서 composition이라고 명사로 나왔잖아. 지난 시간에. 뜻이 뭐라고? composition 기본적으로 구성이란 뜻이고, 글쓰기에 쓰면 뭐가 된다? 작문이 되고, 음악에 쓰면 뭐가 된다? 작곡이 된다라는 굉장히 편리한 단어다. 요게 변형돼서 be composed of가 있어요. 이게 동의어입니다. 하나 더 make up, 요게 이제 화장이라는 뜻도 있고, 화장하다라는 동사도 있고, 구성하다라는 동사가 되거든. 그래서 이것도 BPP로 바꿔서 be made up of라는 게 있어요. 특이한 점은 뭐냐면 보세요. 뭐뭐로 구성되어 있다는 BPP 들어가고 뭐뭐로 구성되어 있다는 BPP 들어가죠. 하지만 지금 나온 얘는 반드시 그냥 consist of라고만 쓴다. 이 어법에 등장해요. 그러면 영어에 뭐가 없느냐? be consisted of라는 거는 영어에 존재하지 않아요. consist가 구성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하지만 나머지 두 개 반드시 BPP 형태로 써줘야 된다. 그래서 얘가 지금 뭐로 구성되어 있는 집단들이라고 할 때 ed 형태가 아니라 그냥 ing 형태로 표시가 된 것이라고요. 다시 해석을 해보면 몇몇 종의 포유류들은 형성해요. 사회적 집단들을. 이 집단은 구성되어져 있는데 많은 개개인들로 구성되어져 있죠. 그래서 자, 빈칸의 내용을 잡아보면 우리가 파악해야 될 집단은 바로 포유류 집단임을 알 수가 있고, 그러면 이러한 집단 안에서라고 돼 있죠. with plus in. 요 집단 안에서 들어갈 건 포유류 집단의 특징을 잡으면 된다. 요거예요. 포유류 집단의 특징이 뭐냐? 다른 종과 다른. 요걸 나머지 읽으면서 파악을 해볼게요. 자, 그 다음 보시면 within the 그룹은 위에 있는 더가 붙어서 포유류 집단을 받겠죠. 그러면 이 뒤에 단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쭉 읽어 나가면 된다는 얘기지. 그 집단 안에서 각각 개개인들의 각각의 pair money건 A, B 두 개 짝꿍을 말이죠, 그죠? 그래서 두 짝은 하나인 한 쌍, A, B를 하자. A, B라는 한 쌍은 will come 뭔가 이르게 될 것인데 어디로 이르게 되냐? mutual이라는 단어도 모르면 안 되죠. 고3이면 뭐지 이거? mutual 뜻이 뭐예요? 상호 간의 서로 간이라는 뜻이에요. 서로 간의 합의에 이르게 될 것인데 서로가 동의를 한데 이건 뭐에 대한 거냐면 which 누가 보스가 될 것인지입니다. over the other 다른 하나에 대비해서 다른 하나에 비해서 누가 우위를 점할지 보스가 될 것인지입니다. 이에 대한 합의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데 그래서 여기서 뭐가 유추가 되냐 바로 hierarchy라는 것이 추론이 된다고 이제 이 어휘를 알고 있으면 그리고 누가 보스가 되냐는 거에서 뭐가 등장해요 바로 dominance가 등장하는 거지 그 느낌 자체가. 그래서 여기서 일단 자 풀이 방법 어떻게 돼요? 처음에 일단 빈칸 읽으면서 우리가 파악해야 될 게 뭐다? 포유류 집단의 특징이 뭐냐? 근데 그 뒤에 바로 봤더니 이 집단 안에서 라고 해서 포유류 집단의 특징을 벌써 말하기 시작한다고. 단서는 충분히 주어진 거예요. 3점짜리임에도 불구하고. 자, 하는 김에 요것도 해볼까요, 여러분? 요게 이제 우리가 여러분이 보게 될 EBS 교재가 등장하면 평상시가 내신 대비로 말씀드렸죠. 평상시 어법을 챙길 텐데 요게 지금 왓이 파란색은 제가 어법 오답을 만든 거거든요. 미리 수업을 들었던 사람 알겠지만 왓은 틀렸어. 위치가 맞고 왜 반드시 위치로 써야 될까? 즉 의문사 위치와 왓의 차이점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자, 의문사 위치와 왓의 차이점 아는 사람? 둘 다 해석은 똑같아요. 어떤, 무슨, 어떤 거, 무엇 다 됩니다. 누가 다 돼요. 차이점이 뭐지? 초딩 때 배웠다 니네 근데? 초딩 때? 영작해볼까? 너 어떤 과일 좋아하니? 영어로 해봐. 어떻게? 너 어떤 과일 좋아해? 어떻게 하지 영어로? 아씨 영어를 10년 넘게 배웠는데 이 간단한 문장을 영작을 못해. 저는 한국 영어 교육의 문제야, 그지? 너 어떤 과일 좋아해? 영어로 뭐야? 뭐야? What fruits do you like?예요. what을 써요. 근데 이건 어때? 너 사과랑 딸기 중에 어떤 과일 좋아해? 이때 뭐 쓸까? Which fruit? Which what 쓰면 안 돼요. Which fruit do you like? 사과랑 딸기, apple or strawberry. 차이점이 뭐야 지금 두 개가? 범위가 하나는 없고 뒤에 건 범위가 있고죠. 의문사 위치와 왓의 차이는 범위의 유무입니다. 정해진 것 중에 어떤 건 반드시 위치를 쓰셔야 돼요. 위에 보시면 짝이라고 A, B 짝이 범위 주어졌죠. 그래서 뒤에 의문사 뭘로 받았어 지금? 둘 중에 어떤 놈이 누가 위치로 반드시 받아주셔야 돼요. 위치와 왓의 차이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라. 고등어법에 등장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지금 아셨다면 여러분들 심각한 거예요. 지금부터 정리를 해야 돼. 자, 그래서 첫 번째 느낌은 일단 위아래 관계가 형성되는 거구나. 그래 볼게.
자, 이러한 합의는요, reach 도달하다죠. BPP가 뭐다 이거? 도달되게 되는데 during 뭐 동안에 바로 그들의 initial이라는 단어 몇 번 봤죠? 뭐예요 이게? 처음의 그죠? 그들의 처음에 encounter 뜻이 뭐죠? 동사 명사다 돼요. 누구를 마주치다 명사로는 마주침이 돼요. 그들의 처음에 마주침 동안에 이게 바로 나온다 이런 얘기야. 만나자마자 위아래가 바로 정해져. 둘러 편하겠다. 자, 그리고 동사에 s 붙었다는 얘기는 동사 1, 동사 2라는 얘기죠. 주어는 똑같이 이러한 합의가 되겠지. 그리고 이러한 합의는 이거 발음 여러분 계산하게 하죠. 발음 어떻게 해요? determine이라고 많이 하지 아니라고. determine입니다. 발음은 determine 결정하다. 그리고 이러한 합의는 결정하는데 또 위치를 썼죠. 어떤 개개인이 back down 물러설지를 결정을 해요. 바로 미래에 있을 마주침이 일어나는 동안에 말이죠. 둘이 자 포유류 집단의 특징이 벌써 나왔어. 똑같은 일 계속해. 사실 여기서 문제 풀 수 있지. 더 읽지 않더라도. 그죠? 특징은 뭐예요? 만나면 뭐가 바로 형성돼? 위아래가 바로 형성된다. 뭐가? hierarchy가 나온다. 뭐 dominance에 대한 hierarchy가 지배 계층 구조가 바로 나오게 된다가 지문의 주제예요. 좀만 더 확인하고 우리가 여기서 풀이를 멈춰볼게요. 자, 왜 그런지는 좀 이따 살펴보고. 자, from then on이라는 전치사 여러분 전치사 항상 그림과 느낌으로 기억하셔야 돼요. 컵이 책상 위에 있다. 영어로 뭐라고? The cup is in the desk. 어울려 안 어울려? 안 어울리지. 왜? 이는 언제 써요? You are. 그죠? Students are in the classroom. 이는 언제 써요? 그림에서 그림상으로 3차원의 공간 아닐 때 이는 씁니다. 하지만 이는 컵은 책상 위에 있다지. 위기 때문에 on이 아니라 above도 위에잖아. 그러면 the cup is above the desk 뜻이 뭐야? 그건 above는 띄어져 있는 공간을 말하고 on은 뭐다? 접촉해 있는 면을 말해 면을.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on을 썼다는 얘기는 지금 접촉한 면이고 시간상의 on 이거 알아두세요. 시간상의 on은 또 어떤 개념이냐? go on이 뜻이 뭐죠, 여러분? go on. go on 뜻이 뭐죠? 그냥 가다가 아니라 go on은 continue랑 똑같아요. 뭐냐면 on이 장소상으로는 접촉한 면을 말하고 시간상으로는 이게 keep, continue, 계속이라는 뜻을 가져요. 그래서 from then on이라는 건 그때부터 계속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전치사 on의 뜻을 기억해라. 장소상으로 접촉된 면을 말하고 시간상으로는 계속 이어지는 선의 개념을 말한다. 자, 그때부터 계속 그 개개인들의 어떠한 짝이 바로 approach라는 동사의 정확한 뜻은 뭐죠? approach 동사의 정확한 뜻은 바로 어디에 접근하다라고 어디에를 넣어줘야 돼. 왜냐? 전치사 to를 쓰면 절대로 어법이 틀리게 되거든. 기억하시고 그때. 자, 그 개개인들의 각각의 짝이 접근할 때 어떤 물품이나 항목의 대상이 말이죠. 이 대상이란 mutual 아까 뜻이 뭐라고? 상호간의 이익의 대상에 접근할 때 예를 들자면 음식 같은 거 말이죠. 그때 더 높은 지위를 랭킹, 지위를 가진 개개인이 취하게 됩니다. 그 물품, 음식을 말이죠. 그리고 나머지 한쪽의 대상은 on이 뭐라고? 계속이라고. 계속해서 이동을 해가게 되죠. 라고 추가 설명을 덧붙였죠. 자, 여기서 우리가 풀이를 멈춰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빈칸에서 우리가 잡아야 될 건 포유류 집단의 특징인데 이미 잡았잖아. 그죠? 만나자마자 위아래가 형성된다. 그리고서 똑같은 얘기하고 그 뒤에 보시면 만약에 각각의 마주침이 대신에라는 건 앞에 있는 상황 대신에 result in 우리 외웠네? 동의어 몇 개씩 정리했네? result in 뜻이 뭐라고요? result in 뜻이 뭐라고? 야기시키다. 결과를 낳다. 동의어 대보세요. 저번 주에 우리 외웠죠? 뭐가 있죠? 동의어? 지금 기억 안 나? cause 또 뭐가 있지? bring, trigger 그죠? trigger 그 다음 뭐가 있죠? 왜 자꾸 정리하냐면 지금은 얘가 나왔지만 다른 지문에 이거 쓴다니까 lead to 또 bring 뭐예요? bring about bring about 또 뭐가 있지? 다 정리해놨어요 제가 뒤에 induce가 있죠 induce 하나 더 그때 저번 주인가 이게 나왔는데 give rise to가 나왔죠 저번 주 평균 접대 그죠? 뭐뭇을 야기시키다 결과를 낳다 뭐가 나올지 모르므로 다 같이 알고 있으면 된다. 자, 만약에 각각의 마주침이 이렇게 뭔가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 것 대신에 무엇을 한쪽의 죽음을 야기시킨다면 보세요. 반대 상황 가정했지. 뒤에 읽어보나마나 뭐가 나와? 결과가 안 좋을 거다가 나오지. 똑같은 얘기 하죠. 오늘 봐봐. 여기까지 내용이 정리됐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면 요 뒤에 역접이 없는지만 확인하시면 돼요. 역접이 뭐다? 그러나, 반면에, 뭐 그와는 반대로 이런 표현들이 있죠. 그죠? 역접이 등장하면 주제가 다시 바뀝니다. 전혀 반대의 걸로. 하지만 역접이 없는 한 주제 똑같이 끝까지 이어진다. 뒤에 읽을 필요가
전혀 없다. 시간 아깝기 때문에, 시간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포유류 집단의 특징은 싸움을 하지 않는다. 지배구조가 처음부터 나오기 때문에 4번 확인해 볼게요. fighting, 싸우는 것이 종종 제한되게 돼요. 제약을 받는데 바로 by ing 뭐라고요? 함으로써, 형성함으로써, 지배의 대충 구조를 형성함으로써. 4번에다 들어갔죠? 만나자마자 서로 간의 합의가 이루어진다. 위아래가 명확해진다. 자, 틀린 사람 이게 몇 번이라고 그랬을까요? 틀린 사람. 대다수가 틀렸잖아. 몇 번이라고 그랬니? 여러분 괜찮아요. 몇 번이라고 그랬니? 한번 보자. 왜 그냥 우리가 풀이했잖아. 그지? 풀이해서 답이 뭔지 알았어. 내가 왜 물어보냐면 풀이해서 주제 잡은 뒤에 여러분이 답으로 찍은 그거 있죠? 그거 읽으면서 그게 얼마나 얼토당토하냐 보자고 한번. 아니면 정말 매력적인 오답이었는지 한번 보자고. 주제 잡은 뒤에 얼마나 다른지. 몇 번이라고 그랬어? 지혜야 몇 번이라고 그랬어? 괜찮아. 다 바보야 애들. 괜찮아. 몇 번이라고 그랬어? 5번이라고 그래서 자 보자 얼마나 어긋나는지. 자 포유류 집단의 특징이래. 그 어떠한 개인의 지위, 요 지위 위치가 돼요. 요게 들어갔네? 너 이 단어 모르면서 왜 찍었니? 자 그 지배구조에 있어서의 어떠한 개인의 위치, 지위가 일반적으로 크기에 기반이 되어져 있다. 뭐다? 무슨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돼? 몸집이 크면 무조건 윗놈이다. 무조건 위에를 점한다. 뭐 이런 게 들어가 있어야 되죠. 그게 크기 얘기는 전혀 없어서 그죠? 크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거. 예를 들어서 이러면 되죠. 그 지배구조에 있어서의 위계계층에 있어서의 개인의 위치는 일반적으로 만나자마자 결정된다. 자연스럽게 결정된다. 뭐 이러면 답이 될 수 있죠. 근데 크기 언급 때문에 틀렸습니다. 또 하나만 더 살펴볼까? 틀린 사람 몇 번이라고 했지? 한욱이 몇 번이라고 했니? 2번 보자. 자, 왜 틀린지. companionship 뜻이 뭐니고? 바로 동료애, 동료 관계라는 뜻이에요. 다른 동물과의 동료애, 동료 관계가 rarely가 뜻이 뭐죠, 여러분? 거의 뭐뭐하지 않다는 부정이에요. 부정으로 하시고. 다른 동물과의 동료애가 거의 access가 뭐죠, 여러분? access 접근하다. access 뭐 접근 가능하냐는 뜻이에요. 다른 동물과의 동료애가 거의 접근 가능하지 않죠. 모두에게 접근 가능하지 않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말이 좀 애매한데 얘네들이 만났을 때 다른 동물하고는 거의 친해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야. 그런 얘기는 아예 없죠. 그죠? 둘 간의 관계가 자동적으로 형성된다는 얘기만 있고 다른 동물과의 뭐 동료라든지 사이가 좋고 나쁘고라든지 뭐 그런 전혀 언급이 안 됐습니다. 이건 아예 not mentioned다. not mentioned. 그래서 답이 될 수 없어요. 아예 언급조차 되어지지 않았다. 이 accessible 한 김에 이 단어 하나만 챙길까요, 여러분? assess는 뭐죠? access는 접근하다. assess는 뭐죠, 이건? 이거 뭐죠? 했잖아 우리? 평가하다라는 동사예요.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뜻입니다. 그래서 얘가 accessible이 되면 얘는 평가 가능한이라는 전혀 다른 뜻이 돼요. 두 개 구분하셔야 되고 access, assess는 다르다. 자, 풀이했죠 여러분? 그래서 단어 알면 그리고 풀이법을 알면 글이 어렵지 않다. 3점짜리임에도 불구하고.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글의 흐름. 오늘 푸는 것 중에 그나마 조금 쉽죠? 35번이 35번 맞춘 사람 35번 틀린 사람은 손 잘 안 들어. 맞춘 사람 자랑스럽게 손 들어봐. 맞춘 사람 나머지 틀린 거야? 자 보세요. 35번 35번에서 우리가 좀 단어를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35번에 해당하는 글의 흐름과 관련 없는 문장과 그 다음에 과거에 29번에 해당했던 어휘 흐름상 어휘가 틀린 거 있죠. 그죠? 그거는 주제가 어디에 항상 거의 위치한다고 100%는 아니지만 거의 90% 정도 첫 문장이 주제인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통계적으로 보면 첫 문장이. 왜냐? 출제 의도가 주제를 먼저 줄 테니 주제와 어긋난 걸 찾아라가 지문의 주제거든. 그러니까 주제 찾기랑 똑같아요. 22번, 23번과 똑같은 유형이라 보시면 돼요. 근데 얘는 좀 약간 교묘하게 뭔가 답을 주죠. 왜냐면 키워드는 그대로 가져가. 요새 반어적 표현이랑 키워드는 그대로 가져가면서 내용을 살짝 틀어. 그래서 그게 틀린 거거든. 그럼 이제 여러분들 요걸 틀린 사람은 처음에 주제를 잘못 파악한 거예요. 키워드만 보고서 그냥 요게 답이구나 했던 것이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해석이 특히 4번이 답인데 4번이 해석이 잘 안 됐을 거야. 어려워. 근데 대충 봤더니 뭔가 아이러니가 들어가. 그럼 뭐 관련 있겠지. 대충 하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뭔가 앞에는 답이 없을까, 이런 건 대충 앞에는 답이 없을까 5번이 답일 것이다. 뭐 이렇게 많이들 찍어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정확히 해석을 해야 돼. 자, 처음부터 보자. 현대적 용도에서 자, linguistic 뜻이 뭐죠, 여러분? language에서 온 거예요. 언어적인이라는 뜻이고, 언어적인 아이러니라 해도 되고요. 굳이 해석을 하면 EBS에서 이제 반어적 표현을 했는데 반어적 표현이라고 해석을 못 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냥
언어적 아이러니를 하자. 아이러니가 뭔지 알지? 뭔가 이제 약간 앞뒤가 뭐 바뀌거나 말이 안 돼 보이는 거. 현대적 용도 사용해서 언어적 아이러니는 흔하게 refer to 뜻이 뭐죠? refer to 뭐죠? 무엇을 나타내다 언급하다고 항상 refer to까지 한 단어로 인식하셔야 돼요. 한 단어다. refer to가 한 단어다. 같이 간다 항상. 다시 자, 현대적 용도에서 반어적 표현, 언어적인 아이러니는 보통 나타내는데 speech는 speak의 명사죠. 말하는 거. incident는 뭐예요 여러분? 나온 김에 이것도 한번 살짝 정리할까 개념을. 우리가 내신 대비 때 했었는데 accident가 뭐죠? accident, 사고. incident는 뭐죠? 사건이죠. 사고는 뭐라고 이건? 우연히 어쩌다 보니 발생한 거. incident는 누군가가 의도를 가지고 일으킨 거. 그죠? 살인 사건이라잖아. 자동차로 죽으면 살인 사고가 되는 거죠. 뭐 살인이란 말은 안 먹고 자동차 사고가 되고. 자, 그런데 이런 차이가 있고요. 인시던트는 사건 말고 일어난 일이라는 뜻도 있어요. 일어난 일이라는 뜻도 무조건 사건이라지 마세요. 그냥 일어난 일이라는 뜻도 있다. 여기서 그 뜻이에요. 그래서 말하면서 일어난 일, 좀 어려운 말로 발화라고 하는데 발화라고 안 했대. 뭐야 그냥 말한 거라고 쉽게 가죠. 말한 거. 자 다시 자 언어적인 아이러니는 보통 나타내는데 말한 거를 나타내는데 그 다음 보세요. 전치사 앞에 관계대명사 앞에 전치사가 있죠. 요거 우리가 문법적으로 뭐라고 표현하지? 관계 부사라는 걸로 바꿀 수 있고 앞에가 장소가 아니더라도 이제 무생물의 개념일 때 관계 부사 where로 바꿀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문법을 하는 게 아니라 그죠? 관계 부사 같은 걸 우리가 직독직해 할 때 어떻게 받아들이냐라는 거예요. 관계 부사는 부사잖아. 그치? 부사는 장소나 시간이나 이유나 방법을 말하잖아. where일 때는 그냥 앞에 있는 선행사에서라고 장소를 받아버리세요. 직독직해 돼요. 자 다시 해볼까? 이거는 말하는 걸 나타내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에서라고 넘어가면 돼요. 직독직해로. 이렇게 말하는 것들에서 의도하다예요. 의도된 의미들, 즉 바로 그 해당 말 단어들의 의도된 뜻이 contrary 모순이 됩니다. 다릅니다. 뭐? 바로 to가 있죠? 그래서 1번이나 2번과는 뜻이 달라요. 1번은 뭐냐면 there 바꿔주고 그 단어들이고 그 단어나 말들의 literal이라는 단어 저번 주에 했죠. literal 뜻이 뭐지 이거? 좀 이따 정리해보고 일단 얘 자체만 보면 말 그대로이라는 뜻이에요. 자 뭐와 모순되고 다르냐면 그 단어들의 말들의 말 그대로의 interpretation 뜻이 뭐예요? 해석. 그 단어들의 말 뜻 그대로의 문자 그대로의 해석과 뭔가 다르고요. 아니면 예상되는 의미와 다릅니다. 요게 지금 처음에 설명돼서 이게 사실상 주제입니다. 뒤에 일단 보면 주제는 뭐다 바로 반어적 아이러니까 반어적 표현 언어적인 아이러니의 정의 및 기능 요게 이제 지문의 주제가 돼요. 처음에 설명을 했다. 이 뒤에는 어떤 식으로 반어적 표현이 나오게 되는지를 추가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럼 보자. 이제 1번부터 시작됐는데 1번 앞에까지 내용이 뭐였다고? 반어적 표현이란 어떤 것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 구체적인 설명으로 들어간다. 자 1번부터 봅시다. 자, 그 능력이 있는데요. 이 능력이란 catch on to는 잡아내다예요. 잡아내는 능력이요. 그리고 또 to가 생략돼서 얘가 얘를 수식을 해요. appreciate 뜻이 뭐죠? appreciate 여러 가지 뜻이 있죠. 뭐뭐에 대해서 감사해야 하다. 그리고 또 예술 작품이 오면 예술 작품을 감상하다. 혹은 높이 평가하다. 또 고마워하다라는 뜻도 있고 이런 뜻도 있어요. 이해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해하다. 그러니까 사실 다 비슷한 뜻이지. 예술 작품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걔를 감상하는 것이고 그래야 이해가 돼야지 걔를 높이 평가하는 거냐, 그지? 다 그런 뜻이라고 appreciation. 자 다시 보시면 그 능력이 있는데요. 이건 잡아내는 능력이고 바로 linguistic 아까 나왔죠? 언어적인 아이러니, 반어법을 잡아내고 이해하는 능력은요 동사로 갑니다. 나오게 되는데 fairly가 공정하게 말고 상당히라는 뜻도 있어요. 상당히 늦게 나오게 되는데 언어적인 여러분 acquire라는 동사입니까? acquire 뜻이 뭐죠? acquire 얻다 획득하다는 동사고 acquisition이 바로 명사입니다. 획득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자 아이러니를 그 반어법을 잡아내고 이해하는 능력은요 상당히 늦게 나오게 되는데 언어의 습득에서 상당히 나중에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반어적인 표현을 알아내는 건 쉽다, 약간 좀 난이도가 있다, 약간 좀 난이도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아주 어릴 때 힘들다. 자 2번에 관련된 얘기 하는지 볼까? 일단 1번은 뭐 괜찮죠. 반어적인 표현에 대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자 2번부터 해석을 하는데 자, 우리가 3시간으로 가게 된 또 이유가 뭐냐면
형광펜 문장에 대한 해석을 시킬 거예요. 해석을 돌아가면서 이렇게 한 명씩 하나가 막히면 넘겨도 돼. 다음부터 제가 마이크를 준비를 할 건데 마이크가 돌아다니는 이렇게 하고서 뒤로 넘겨 이렇게. 그냥 좀 쪽팔리지 그지? 쪽팔리지 그지? 근데 해봐야지. 왜 하냐면 내 경험상 저도 이제 옛날에 이렇게 공부를 영어를 했었는데 어이없죠? 내가 발표를 하다니. 일단 남학생들은 다 하시고 남학생들 무조건 다 하시고 입이라도 뭔가 다 하시고 여학생들은 좀 많이 좀 창피한 게 그지? 여학생 이해해요. 그래서 여학생들은 선택권이 있다. 그래서 난 돌려도 돼. 그냥 난 넘겨. 여학생들이 되도록 넘기다 보면 다시 남학생 바로 돌아오겠다. 여학생은 좀 이제 적응할 시간을 드릴게요. 너무 부담스러워하니까 남학생 일단 해봐 그냥. 괜찮잖아. 해보시고 왜 하냐면 자기 수업 시간 발표를 좀 해봐야. 오늘은 마이크 안 써. 오늘은 마이크 이제 천천히 도입할게. 마이크는 무슨 마이크? 마이크 한번 잡아보고 싶지 않아? 제가 요거 하려고 무슨 마이크 산 거예요. 요거 하려고 이렇게. 왜 하냐면 일단 첫 번째는 내가 여러분 해석을 들어봐야 돼. 수업 시간에 그냥 고개 끄덕끄덕하면 내가 알 수가 없잖아. 내 신이 아닌데, 그지? 왜 어떻게 알아? 쟤 이해하고 있구나라고만 받아들이지. 근데 내가 이제 언젠가는 걔를 해석을 언젠가 개인 질문 들어와서 해석을 해줘봤는데 하나도 모르는 거야. 그런 경우가 발생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여러분 해석을 들어봐야 돼요. 첫 번째. 그래서 해석을 들어봐야 누가 뭘 모르는지. 분사구문 제가 체크한 거는 거의 대부분 어떤 특정 문법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들어보면 쟤는 지금 관계대명사 what을 잘 모르는 거구나 이렇게 파악할 수가 있거든. 분사구문을 잘 매끄럽게 해석 못하네? 그럼 이제 그에 대한 뭐 추가 인강을 보게 한다든지 문법적인 것으로 잡아줄 수 있단 말이야. 첫 번째 일단 그것 때문에 시키는 거예요. 제가 파악하기 위해서 해석 실력을. 내가 보기만 해서 알 수가 없어. 실제로 들어봐야지, 그지? 그리고 잘 하더라도 좀 더 매끄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기도 하고 내가.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수업 시간에 해석을 해서 막히거나 뭐하거나 했으면 이제 그 기억이 각인돼. 그 뒤에 내가 해석을 해주잖아? 되게 오래 가요. 저건 저렇게 해석하는 거구나. 그거 되게 웬만하면 안 까먹어요. 거기 나도 단어라든지 특정 문법에 대한 해석이라든지 웬만하면 안 까먹습니다. 수업 시간에 이렇게 영어 하고 나왔으면 적어도 한 번 정도 입을 뻥끗 해야지, 그지? 영어로는 발표를 못 하겠지만, 그지? 그럼 아마 다 그만두겠지. 우리는 몇 시간 영어로 발표합니다. 준비해보세요. 그만두겠지, 그지? 그거는 에바고, 그죠? 하지만 그래도 왔을 때 해석 정도는 해봐야지, 해석 정도는. 그것 때문에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고3 때는 자꾸 스트레스 받아야 돼. 자꾸 스트레스 받고, 이렇게 하면서 막 깨지면서 막 하면, 그때 실력이 느는 거야. 그렇게 1년 고생하고 나중에 만족할 만한 점수 받는 게 낫지 않아? 나중에 수능 보고 나서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는 그렇지 않냐? 편하게 공부하면서 실력이 늘면 누구나 나아겠지, 그지? 누구나 인강만 봐도 인강은 존나 편하지. 제가 나를 괴롭히지 않잖아. 다 아시죠? 이러면서 넘어가시고 그냥 대충 좀 졸아도 그냥 피곤하면 좀 잤다가 봐도 이렇게 개낭성에 빵긋하고 웃고 있고, 그지? 인강으로 해서 참 좋은데 그러면 그게 편리해서 좋긴 한데 실력이 늘기가 힘들다. 뭔가 쪼여주는 맛이 없어요, 그죠? 제가 쪼여드릴게요. 이렇게 수업 시간을 통해서 해석도 해보고 단어도 외워갖고 시험도 보고 자꾸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영어는 기본적으로 무슨 주요 과목이기 이전에 언어예요, 언어. 여러분 가장 좋은 건 영어로 계속 말해보는 게 제일 좋은데 그건 여러분 아직 우리나라 교과 과정상 영어로 말을 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여러분 그렇게 못 만들어내. 일단 해석을 해봐야지, 그죠? 최대한. 그래서 해석을 한다.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제 수업 항상 해석을 해. 처음에 좀 어렵지 하다 보면 괜찮아. 하다 보면 대충 서로 실력 다 알아. 그리고 깨닫게 돼. 내가 못하는 게 아니구나. 서로 깨닫게 돼. 내가 좀 잘하는 편이구나. 다른 애들은 워낙에 엉망이기 때문에. 자, 그런 의미로 거는 거 해보자, 해석을. 그래서 원래는 여러분 이게 원래 제가 시킬 때 고3들은 지워요, 이렇게. 지웁니다. 형광펜 문장. 지우시켜요. 야, 표정이 장난 아니네, 그치? 저런 개새끼가란 표정으로. 그래서 여러분 안 지운다. 여러분 안 지운다. 걱정하지 마라. 보고 해라, 그냥. 보고 해라. 자, 이거 보고는 할 수 있죠, 그죠? 보고는. 내가 도와줄 거야. 자, unless 뜻이 뭐죠? unless. 건우가 네가 할 거야. 잘 들어. unless 뜻이 뭐죠, 여러분? 요거 때문에 체크한 거야. 뭐야, 이거? 혹시 if, not의 줄임말이죠. 기본 해석이 뭐가 돼야 돼? 주어가 동사하지 않는다면 들어가야 돼. 갑자기 수업이 흥미진진해지지, 그지? 막 따져보게 돼. 이게 그 다음 거 형광펜 어디냐면 순서를 따져봐, 이렇게. 따질 필요 없어. 그 순서대로 안 가, 어차피. 내 맘대로 가기 때문에. 자, 건우 해보자. 만약에 speakers
만약에 스피커 이거 말하는 사람들이 give 주다는데 뭐야? 주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무엇 을이죠. 무엇을 clue라는 단어 외웠네? 그죠? 동의어까지. clue 뭐예요? 단서 그러지. 동의어 두 개 더 외웠지? 힌트. 아우 힌트. 어이씨 조심해야 돼. 힌트하고 뭐가죠 여러분? 하나 더 Q 그죠? Q 외웠잖아. 동의어들 이제 보세요. EBS에서 나오는 단어 계속 돌렸습니다. 동의어 정리한 거 반드시 나옵니다. 한 번 나왔을 때 외워두세요. 제가 뻥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보게 될 EBS 교재도 우리가 정리한 동의어가 계속 나와요. 내 말 믿고 외우면 돼. 자, 발화자,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들이 주지 않는다면 무엇을? 단서들을 주지 않는다면 무엇을 가지고 그들의 이건 몸짓 언어 바디랭귀지를 해. 그들의 바디랭귀지를 가지고 여기까지 묶여주는 거야. 그리고 뭘 가지고? 목소리 톤을 존나 쉽네, 그지? 목소리 톤을 가지고 그리고 뭘 가지고? 그들의 얼굴 뭐니? expression 얼굴 표정을 가지고 여기까지가 업넷으로 묶이죠. 단서를 주지 않으면으로 묶인단 말이야. 단서 주지 않으면 그 다음 아이들과 내가 나의 그리고 자 보세요. 소피스트란 단어는 우리 말이야. 소피스트 어디 나오니? 옛날 이제 그리스 아테네 거기에 이제 막 그 궤변론자라고 흔히 말하는 거죠. 그 소피스트란 단어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걔들이 하는 말이 어려웠을까 쉬웠을까? 소피스트 뭔지 알지? 소피스트 안 배우니? 소피스트 안 배우니? 학교에서 국민윤리 시간에 안 배우니? 이름 바뀌었지? 나한테 국민윤리 존나 옛날 사람 같아. 국민이란 단어. 저 참고로 국민학교 출신. 씨 눈이 번쩍 뜨이지. 갑자기 내가 막 6.25 막 겪고 막 이런 사람 같이 그지? 저 국민학교 세대요, 국민학교 세대. 제가 몇 학년 때 졸업하고 바뀌었나 그랬던 것 같아. 국민학교. 근데 국민이란 말을 참 많이 썼어요. 국민이란 말이 왜 바뀌었는지 알지? 왜 바뀌었니? 일제강점 뭐의 줄임말이더라 국민이? 황국신민의 줄임말이었거든. 황국신. 그거를 몇십 년 동안 썼었어. 그거를 우리나라가 미친 나라가 국민학교야 국민학교. 그래서 국민윤리 시간에 안 배웠니? 여러분 윤리 시간 안 배우나요? 소피스트는 이제 그리스에서 막 그 궤변론자들 이상한 설교하는 애들. 그래서 거기서 출발한 단어예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간단했을까 복잡했을까? 당연히 복잡했죠. 그래서 sophisticate이라는 동사가 이게 뭔것을 복잡하게 만들다, 정교하게 만들다, 세련되게 만들다라는 뜻이 돼요. 뭔가 어려운 걸 말하는 거야. 그래서 어디 붙어서 뭐다 이건? 세련되지 않은이라는 뜻입니다. 세련되지 않은. 자, 아이들과 세련되지 않은 성인들. 세련되지 않다는 얘기는 생각이 깊지 못한 이런 뜻이야. 생각이 깊지 못한 어른들은요, may interpret 뜻이 뭐죠? 아까 명사가 나왔네? 해석하다야. 해석할지도 몰라요. 아이러니한 statement, 문장들을, 진술들을 보세요 여러분. 동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A, as, B가 나오면 이 as는 항상 뭐뭐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이러니가 들어간 문장들을 바로 either A or B는 우리 외웠죠? A나 B 둘 중 하나. 그 아이러니가 들어간 문장을 뭐로 해석할지도 모른다? 실수했다거나 아니면 거짓말한 걸로 잘못 해석할지도 몰라요. 무슨 얘기야? 정신 연령이 낮으면 지적 수준 낮으면 아이러니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2번도 관련이 있죠. 바로 앞에 있는 1번과 나중에 습득되는 기술이다. 아이러니를 이해하는 것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되고 이 문장 정도 해석을 좀 할 줄 아셔야 돼요. 언넷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자 이제 3번으로 다시 가보자. In contrast 뜻이 뭐죠? 대주적으로 반대로. 그러면 앞과 뒤가 대주가 되나 보셔야 돼요. 앞에는 뭐다? 뭔가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자 대주적으로 뭐가 나와요? sophisticated 나오지. 뭐다? 생각이 좀 정교한 어른들, 생각이 좀 수준이 높은 어른들은 알 것입니다. 바로 아이러니의 형태를 말이죠. 바로 거짓말이라는 아이러니의 형태를 이해해요. 반대가 통하네? 그러면은 3번도 관련이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이 거짓말이라는 것은 give itself away는 정체를 드러내는 표현이고요. 정체를 드러내는 거짓말인데 무엇을 통해서? element 뜻이 뭐죠? 이거? 요소란 뜻이에요. 요소들을 통해서. play는 놀다. FEL이 붙으면 항상 앞에 있는 요 단어가 가득한이라는 뜻의 형용사가 돼요. playful 뭐다 그러면 이건 장난기가 가득한이라는 뜻이에요. NESS는 명사가 돼요. 뭐다 이거? 장난기가 됩니다. 그래서 장난기의 요소, 장난의 요소를 통해서 정체를 드러내는 거짓말의 형태로서 아이러니를 알아내게 돼요. 그러면 3번도 역접이 통하기 때문에 바로 3번까지는 관련된 이야기를 한다. 아까 그게 주제였음이 명확히 드러나죠. 지문의 주제는 뭐다? 아이러니라는 것이 뭐냐? 반어적 표현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정의를 하는 글이다.
자, 4번으로 가볼게요. 자, 4번에 일단 단선 드릴게요. 해석을 하실 텐데 이 what은 관계대명사 what으로 뭐뭐한 것으로 해석을 하고 요게 지문 전체의 주어가 됩니다. matter 뜻이 뭐죠? 동사로 뜻이 뭐죠? 명사는 문제, 동사로 뜻이 뭐죠? 중요하다는 동사 뜻이 있어요. 요거 우리 영준이 해볼까? 쌤 손가락 따라오면 돼. 해봐봐. 중요한 것은 주어예요. 뭐보다도 뒤에 거 먼저 할까? 뭐인지 아닌지. 어떤 것이 반어적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냐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해됐나요? 여기까지가 주어입니다. 자, 지금 일단 아이러니란 단어가 들어와서 키워드는 가져가. 근데 왜 어긋나냐? 잘 봐봐. 4번 앞에까지 내용이 뭐였다고 이거? 아이러니, 반어적 표현이란 건 무엇인가라는 정의를 내리고 반어적 표현 이해하려면 어느 정도 수준이 되나 뭐 이런 얘기 한단 말이야. 4번이 뭐냐? 일단 주어가 무언가가 아이러니냐 아니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 뭐죠? degree가 뜻이 뭐예요 여러분? degree? 정도라는 뜻이 있어요. 또 이게 대학교 학위라는 뜻도 있고 여기서는 정도가 맞고요. 자, 이거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정도입니다. 얘도 where로 보시고 이렇게 수식하는 거야. 그 정도라는 것은 is은 바꿔줘 something으로 어떤 정도? 그 무언가가 뭐이냐라는 정도가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야. 뒤에 해석 어려워 보세요. 뭐냐? from A to B는 뜻이 뭐죠 여러분? A에서 B로 혹은 A에서 B까지 그 무언가가 최소한 혹은 제로 아이러니라는 얘기는 아이러니의 농도가 되게 낮은 것서부터 어디까지? 맥시멈 뜻이 뭐예요 이건? 최대한의 아이러니의 농도가 되게 낮은 것서부터 아이러니의 농도가 굉장히 짙은 그 아이러니의 정도가 아이러니가 있냐 없냐보다 더 중요하다는 얘기라고. 자, 봐봐. 그럼 4번 문장의 주제는 뭐냐면 아이러니 자체가 있다 없다보다 아이러니의 정도가 아이러니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다라고 얘는 다른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야. 아이러니의 정도가 더 중요하다고 또 다른 주장을 해요. 주제가 바뀌어야 돼. 얘는 4번은. 4번 앞에까지 제가 무슨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거 아이러니라 하면 뭐뭐가 들어갔고 나이가 좀 차야 이해할 수 있다 해서 갑자기 아이러니의 정도가 중요하다고 뜬금없는 주제를 내뱉는다고. 그래서 4번은 어긋나 있어요. 그래서 주의하셔야 될 게 자, 유형을 잘 보세요. 주제를 위해서 주고 그죠? 이 주제가 맞지 않는 4번 문장에 뭐를 교묘히 넣었다? 아이러니라고 하는 키워드는 그대로 두면서 제대로 해석을 해보니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거의 항상 이런 식으로 갑니다. 글의 흐름을 묻는 문제는. 자, 그 다음 가보자. 그럼 5번이 와 관련이 있는지. 자, 아이러니한 문장들은요. deliver 뜻이 뭐죠 여러분? deliver 뭐뭇을 전달하다 뭐 주다 뭐 이런 뜻이에요. 동의 혹시 압니까 여러분? 뭐뭇을 전달하다? convey라는 동사가 있고요. convey.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데 중요한데 요게 요 뜻을 전달하다는 뜻을 의외로 잘 몰라요. 여러분 요거 단어 뜻이 뭐나요? communicate 뜻이 뭐죠 이거? 다 뭐라고 알아요 이거? 의사소통하다는 뜻이 물론 있어요. 목적어가 없을 때 그 뜻이 돼요. 하지만 지금처럼 이제 목적어가 뒤에 있을 때 반드시 뭐뭇을 전달하다라고 하셔야 돼요. deliver랑 똑같은 뜻입니다. 해석과 쓰임이 요 communicate라는 동사를 전달하다라는 동사로 EBS에서 많이 쓰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돼요. EBS에서 많이 쓴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보게 될 고3 학평, 모평에서도 이 단어를 그렇게 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쓰임을 알아두셔야 돼. 자, 보자. 5번이 관련 있는지. 아이러니가 들어간 문장들이 그러면 BPP니까는 전달되게 될 때 어떻게 진지한 스타일로 진지한 표정의 스타일로 전달되게 될 때 아이러니한 문장들은 완전히 더 재밌죠. 바로 그걸 잡아내는 청자, 듣는 사람에게 있어서 완전히 더 재미가 있게 됩니다. 얘는 앞에 있는 지금 playfulness, 재미라는 키워드를 가져가죠. 그래서 5번은 아이러니의 이해에 대한 그림으로 5번도 관련이 있다. 4번만이 정도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어긋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단어 하나만 정리하고 잠깐 쉴까요? 자, 바로 뭐냐면 literal이라는 단어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저번 주에 살짝 정리했는데 제대로 한번 해보세요. 제대로. 자, 요거 제가 여러분 그 강의서 뒤에 정리를 해왔고요. 여러분 외워보고 오시면 돼요. 일단 letter라는 이제 어원에서 변형이 된 것이다. letter 뜻이 뭐야? letter 편지 말고 이게 무슨 뜻이 있다고 이게? 무슨 뜻이? 문자라는 뜻이죠. 문자, 글자. 요게 이제 이렇게 변형돼서 litera라고 변형이 돼요. 똑같습니다. letter나 litera나 똑같은 단어예요.
자, 그래서 지금 literal이란 단어가 이렇게 요 변형된 형태가 들어가서 문장 구성, 단어 구성된 거죠. literal이라는 단어가 있고 또 뭐가 있었어요, 여러분? literate이라는 단어가 있었고 하나 더 literary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이렇게 literal은 방금 말했듯이 문자 그대로의 말 그대로의라는 뜻이고 두 번째는 뭐다? 문자가 들어가서 관련된 단어들이 뭐다?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이라는 뜻이고요. 얘는 문학이 영어로 보자. 문학. 영어로 보자. 문학. literature. 그죠? 그거의 형용사예요. 문학의라는 단어예요. 문학의라는 단어고 요건 앞으로 계속 보게 될 거예요. 정말 많이 나오는 단어고 자, 여기서 우리가 부사 표현으로 살짝 가볼까? 부사 표현으로 자, literally가 되면 뭐겠니 이건? 당연히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가 되고요.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이거 외우고 싶고 두 번째 자, literatury라고 이렇게 부사로 가볼까요? 얘 뜻이 뭘까?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거를 부사로 만들었어. 뭐다 이거? 바로 얘는 교양 있게라는 뜻이에요. 교양 있게. 그럼 뭘 알 수가 있냐? literate이라는 형용사도 교양 있는이라는 뜻도 된다. 교양 있는이라는 뜻이. 그래서 영준 is a literate person 하면 영준이는 교양 있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돼요. 마지막에 얘는 y를 i로 바꾸고 L로 봐야겠죠? literally가 되면 문학적으로 혹은 문어체적으로 라는 부사 뜻이 돼요. 그래서 기본형을 외워두시면 돼. 자, 우리가 여기서 한 단계만 더 나가 볼까? 뭐냐면 바로 EBS에서의 이제 올해 고3들이 봤던 EBS에서의 요 단어의 쓰임 literate이란 단어가 있어요. 요 쓰임 요거를 이제 명사로 좀 바꿔보면 요 명사로 바꿔보면 literacy가 돼요. 뭐겠니 명사로 그러면? 뭐겠니 이거? 명사로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이라는 뜻이 돼요. literacy.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이라는 뜻이 되고 자, 요게 요 단어의 뜻을 잘 잡아내셔야 되는 게 옛날에 이제 그 뭔가 지식을 전달한 매개체가 책이나 글밖에 없었을 때는 이 단어가 이렇게 쓰였어요.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능력. 그런데 이게 이제 올해 고3들이 봤던 EBS 교재에 요 단어가 마찬가지로 등장을 했어. 그 지문이 장르가 뭐였냐면 IT, 컴퓨터 이런 쪽이었어요. 그때 literacy는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이 아닙니다. 뭐겠니 그땐? 바로 뭘까? 바로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 뜻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literacy라는 단어는 시대에 맞게 그 뜻이 바뀌어줘야 되는 단어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매개체가 되는 것을 사용할 줄 아는 능력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literacy라는 단어는 그렇게 시대가 바뀌면서 뭔가 뜻이 추가가 된다. 문맥에 맞게 해석을 하면 된다. 자, 여기서 보세요. 요 literate이라는 단어에서 부정으로 만들어 볼까요? 부정으로? 요걸 부정으로 만들어 볼까요? 뭐가 돼요? 자, literate이라는 단어가 있고 요 앞에다가 이렇게 원래 I, N이 부정인데 L이 앞에 있으면 요 L로 바뀌어요. 그래서 illiterate이라는 단어가 돼요. 이게 뭐겠니? 이 단어 많이 보지 않았니? 글을 읽고 쓸 줄 모르는 거야? 문맹의라는 뜻이죠. 문맹의. 그러면 문맹이라는 영어는 어떻게 할까? 문맹. 아예 써볼까? 문맹 어떻게 할까? 바로 뭐가 돼요? illiteracy가 되면 이게 뭐가 돼요? 문맹이라는 명사가 되죠. 문맹. 그래서 letter에서 파생된 단어를 꼭 알고 계셔야 되고 과거에 한 10년 전쯤의 수능에서는 이게 하나 유형으로 들어가 있었어요. literally 맞냐, literacy 맞냐 수능 유형에 들어가 있었는데 이제 그 단어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몇 해 내다가 이제는 없어졌어요. 하지만 어디엔 존재해요, 여러분? 학교에 내신 대면 존재하지, 그지? 그때 많이 나오는 빈줄 단어다. letter를 공유하는 단어들 이 정도는 좀 기억을 해둡시다. 요게 앞으로 뭐가 됐든 나오게 되고 명사형도 존재해요. 뭐 literalness가 되면 문자 그대로인 뭐 이렇게 되고 명사는 아마 보면 알 거야.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다. 자, 조금 쉬었다가 나머지 해볼 텐데 쉬는 시간에 단어 시험을 봅시다. 여러분 그 능률법과 어원편 외워갖고 왔죠? 그 단어 보시고 단어를 이미 보신 분은 잠깐 휴식하시고 단어 시험 볼게요.